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등수학 상 이시노트 2단원 문제풀이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풀이입니다. 자, 바로 12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m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은 함수를 좀 그려보셔야 될 텐데 현재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두근의 합이 뭐가 나옵니까? 네, 자, 이건 2분의 4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 녀석의 절반 1이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겠고,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1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간지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이쪽에, 그리고 3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도 지금 마이너스 2와 1은 3칸 떨어져 있고 1과 3은 2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마이너스 2를 더 멀리 그려준 거예요. 나머지 그림은 다 지워주도록 합니다. 지워주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최소값은 1이 된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꼭지점의 y좌표가 1이었다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f1의 값, 즉 2-4 플러스 k가 1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3인 걸 일단 구합니다. 자,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값은 m이라고 나왔는데, 최대값이라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가 훨씬 더 높이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하므로 최대값은 f-2, 즉 대입하시게 되면은 8 플러스 8 더하기 k였던 거고, k의 값은 3이었었으니까 계산해 주시게 되면 19가 나오겠습니다. 그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2가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1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2번입니다. 다음 저기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정의된 2차 함수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1이 나왔답니다.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럼 곧바로 fx의 그림부터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다가 두근의 합이 2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x가 1일 때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였겠네요. 자, 그러면 곧바로 y좌표도 구해보시게 되면요, 자, 1을 넣으시게 됐을 때, 자, 1-1 a, 즉 a-1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2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조금 더 멀리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도 a-1이 최소값이 될 테니까 그 최소값 킵해놓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자, 얘는 4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a가 되면서, 즉 a 플러스 8이었네요. 자, 최대값 최소값 합하겠습니다. 더 해주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7이 되겠고요. 그 값이 21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2a의 값은 14, 즉 a의 값은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정답 2번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123번 가겠습니다. 123번에 실수 P에 대해서 0부터 2까지의 2차 함수 fx가 최소값으로 gp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자, 한마디로 P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P가 2분의 1일 때 각각의 그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 P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fx의 함수는 현재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절반인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함수 자체가 근데 생각해보시면 0부터 2까지의 함수이기 때문에, 자, 0은 이쪽, 그리고 2는 더 오른쪽. 그러므로 함수 그림을 그리실 때 요 왼쪽은 다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만 생기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이 gp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최소값은 여기 바로 f0의 값이었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값은 0이 나오게 되는 거겠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p의 값이 2분의 1일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x의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함수 fx의 식 그림은 그려지게 될 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두근의 합이 2니까 절반인 1이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그래 놓고 나서 0부터 2까지의 함수니까 당연히 0은 이 왼쪽에, 2는 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0과 1 그리고 2가 서로 같은 간격,
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서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쨌든 최소값이니까 저는 1일 때의 함수값만 찾으면 돼서 f1 값을 찾아보시게 되면요, f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둘을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나오겠네요.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24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겠네요. 29번 문제다 보니까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정의된 2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0은 f4 그리고 f-1 더하기 절대값 f4 값이 0이 나온다. 그랬을 때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일 때에 f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이 모호하게 이렇게 좀 에둘러서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f0은 f4다라는 조건부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f0이 f4라는 얘기는 현재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일지 솔직히 위로 볼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0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4였을 것이다. 아니면 위로 볼록이어도 똑같이 여기가 0이었겠고 여기가 4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그냥 진짜 간소화시켜서 하신다고 하면은 2차 함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대칭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 최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0과 4가 지금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뜻은 얘네들은 지금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이든 혹은 위로 볼록이든지 간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 알게 되는 건 이 2차 함수 fx는 뭔진 몰라도 x-2의 제곱 머시기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 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당연히 두긴 해야겠죠. 여기도 B로. 괜찮습니까? 일단은 요 첫 번째 1번 조건만으로도 여기까지 fx를 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조건으로는 f-1의 값과 그리고 절대값 f4의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1의 함수값 그리고 4의 함수값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시면은 가운데다가 그냥 2라고 써놓을게요. 2. 그랬을 때 -1의 함수값은 조금 더 멀리 -1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은 좀 더 가까이에 이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놓을게요.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를 사실은 이 조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일 때 함수값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의 합이 0이 되려면, 자, 얘도 어쨌든 음수, 그리고 이 f-1 음수, 그리고 f4의 값도 음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됐는데 이 녀석 한 녀석만 어쨌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로 바뀌어서 그 둘의 합이 0이 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생각합니다. 둘이 음수였다고 생각합시다. 둘 다 음수였으면 예를 들어서 f-1, 직관적으로 그냥 예시 하나 들어보세요. f-1이 예를 들어 한 -3쯤? 였다 칩시다. 그랬으면 f4의 값은 그 -3보다도 더 낮은 값이었기 때문에 한 -5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둘을 더했을 때 절대 0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죠. -3 더하기 절대값 -5니까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으로서 이 파란색 식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버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거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일 수 없었으니 이 함수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위로 볼록인 식을 갖다가 그림을 갖다 다시 좀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이때 요 식이 성립을 하게 되려면 f-1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야 됐었겠고요. 그 다음에 f4의 함수값은 그냥 처음부터 양수였어야 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보자마자 하나요? 자, 보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써놓고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둘 다 음수여 버리면은 아까 같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고, 절대 0이 나올 수 없는. 자, 그런데 이제는 f4 값이 양수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얘의 값이 -3이었고 이 값이 +3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가 이 말이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2차 함수 자체가 저 식은 f-1 더하기 f4 값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f4가 되겠고 그게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조건에서 F0과 F4가 같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fx가 a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난다는 걸 했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4 대입한 합이 0이 된다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먼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이 값은 자, 9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a 플러스 b가 나오고, 자, 그게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13a 플러스 2b가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게 되겠고, 자, 또 하나로 a랑 b니까 어쨌든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할 텐데, 여기에서 fx의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9가 나온다라는 걸 했으니까 여기서 봅시다.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위로 볼록이었으니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은 조건할 때 만나는 거였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라 지금 이 함수는 여기를 보셔야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정의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쪽에 5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서, 그러면 2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최소값일 텐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f-2의 값이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걸 좀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f에다가 또 한번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얘는 16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19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아래 식에다가 2를 곱해 주겠습니다. 2 곱해 주시게 되면 32a 플러스 2b, 여기 오른쪽은 마이너스 38 나오겠고요. 위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9a, 그리고 우변은 38이 나오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요, 자, b 값은 1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a의 값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고요, b 값에다가 13 집어넣으셔서 결국 f3 값 구하는 거였으니까 f3의 값은 대입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3, 즉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11로 체크하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5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로 지금 a랑 b는 음의 정수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괜히 불안해지셔야 됩니다. 음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라고 줬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 보고 또 그 약간 자연수, 제가 저번에 막 ABC가 자연수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정수라고 하면 또 약간 쎄해지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로 x가 1부터 2까지일 때 2차 함수 fx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fx의 최대값도 알려줬어.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게 되면 fx라는 게 그림을 그릴 때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는 알죠?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두근의 합 생각해보시면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두근의 합처럼 생각해보시게 되면은 두근의 합이 뭐가 나옵니까?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죠. 그 녀석의 절반인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게 되면, 자,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이 값 자체도 전체가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오른쪽에 지금 이게 y축이 위치하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범위를 갖다가 1부터 2까지라고 했을 때 그때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최대값을 알려줬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일 때랑 2일 때면 이쪽에 있는 그림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1일 때가 요 그림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일 때가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1일 때 함수값이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f1의 값, 즉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3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였네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문자가 2개면 식도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조건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가번 조건 a랑 b가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뭔가 다른 게 또 있을까요? 하시면 일단은 없죠. 없기도 없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예시가 하나 나왔는데 뭔가 다른 거 있을 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됐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fx는 오로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a랑 b 값 바로 구했다면은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의 식 구하겠습니다. fx의 식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f-2의 값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5, 그래서 정답은 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양수 PQ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구하고자 하는 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네요. 자, 가번 조건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일 텐데,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모양이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 여기 x좌표가 있다고 쳤을 때 그때 y좌표가 0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자, 그러면 조건을 세워보게 된다고 하면은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빨리 구할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꼭지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하세요. 그걸 구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 함수 fx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좌표 빨리 구하는 건 알려드렸습니다. 두근의 합이 뭐가 나옵니까? 그쵸? p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만 반띵 하시게 되면은 x좌표는 2분의 p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2분의 p만 대입해 주시게 될 때 그때 그 값이 0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y좌표니까. 따라서 2분의 p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p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q, 그게 0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식만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양변에 4 곱하셔가지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q, 이 값이 0이 나온다. 아니네, 마이너스 p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p제곱이네.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 나온다 돼서요, 최종적으로는 p제곱은 4q가 될 겁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나번 조건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p부터 시작해가지고 p까지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봤듯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이면서 얘는 현재 x축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부터 p까지에서의 함수는 마이너스 p가 이쪽에 위치하겠고요. 그 다음에 p는 이쪽에 위치할 겁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분의 p랑 마이너스 p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2분의 p랑 p는 가까이 있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p일 때가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의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54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을 담당하겠고 얘가 마이너스 54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 나번 조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f-p의 값이 마이너스 54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계산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지워놓고 f-p의 값은요,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q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q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전에 p제곱이란 녀석은 4q가 될 수 있었으니까 얘의 값은 마이너스 q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54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q의 값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q의 값이 6이었으면 여기 6 대입하시게 되면 p제곱의 값은 24였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했던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24 더하기 36이 되면서 60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정답 60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27번입니다. 127번, 지금 x가 1부터 2까지 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얘의 최소값이 5가 나왔다. 그랬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그리시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생각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a, b인 거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값이 5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 b라는 녀석을 5로 바꾸시면 큰일 나십니다. 됐습니까? 큰일 나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함수가 얘가 최소값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함수가 지금 1부터 2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이랑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림 다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a일 때가 최소값이 아니라 1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섣불리 b를 5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현재 a가 만약에 2분의 3이라고 한다면, 자, a가 2분의 3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함수가 정의되는 부분은 1부터 2까지니까 여기 1이 있겠고 이 오른쪽에 2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미소 띈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단연코 최소값입니까? 그렇죠. 2분의 3일 때의 그 y값 b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5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니은입니다. a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b의 값은 다음과 같니? 묻고 있는 건데, 자, 생각해봅니다.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현재 a인데, 자,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a보다는 1이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으나
1이 이쪽쯤에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렸던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최소값이 5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1에서의 함수값이 5가 나와줘야만 할 겁니다. 왜? 함수를 지금 다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생각할 거니까 1부터 2일 때까지만. 그러므로 최소값은 f1의 값입니다. 그러면 저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f1의 값이 바로 5였다라는 거. 그러면 f에다가 1 대입하겠습니다. f1의 값은 1-a의 제곱이니까 전개하시면 1-2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겠고요. 그 값이 5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b에 대해서만 정리해 주시게 되면 b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귿입니다.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4분의 29니?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싶은 순간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기억 니은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줬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a, b. 자,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지금 이 녀석의 최소값이 b가 5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1과 2가 a와 a를 둘러싸고 있을 경우, 이럴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a보다 오른쪽에 1이랑 2가 있을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1이 왼쪽, 2도 왼쪽,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크게 따지자면. 그래서 기억에선 뭘 알려준 거냐면 첫 번째 경우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보다 1이 크거나 같을 때는 뭐였어요? 이 두 번째 경우였죠. 그럼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쓸게요. 뭐 등호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니까 저는 그냥 붙여 놓겠습니다. a가 1과 2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을 경우에는 최소값은 fa의 값일 겁니다. fa의 값을 보시면은 얘는 그냥 b가 될 테니까 b의 값이 5일 거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b의 값이 현재 5니까 a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양변에 5를 더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범위 하나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이번에는 a보다 1이 더 크거나 같을 경우, 이 두 번째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는 최소값이 누가 될 거냐? 그쵸? 아까 1일 때가 최소값이었었죠. 자, 1일 때 대입해보시면 1-2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이게 5가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고 했었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던 식은 b라는 녀석은 -a제곱 -2a 플러스 2a 그리고 플러스 4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아니, 어떻게 구하긴, a 더하기 b라는 녀석은 자, 여기 양변에다가 a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입니다. 즉, 이 뒤에 있는 녀석의 최대값만 구하시려고 하시면 됐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물론 이 함수를 하실 때는 a 값이 1보다 크거나 커지면 안 됩니다. a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2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리시게 됐을 때 위로 볼록인 함수를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근의 합이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겠네요. 자, 그래 놓고서 a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1보다 아래쪽 이 부분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바로 a 값이 1일 때겠고요. a 값이 1일 때 보시게 되면은 2 플러스 4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6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a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위에서 아까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런 그림이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f2의 값입니다. 여기가 최소값이, 여기 그림만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러므로 f2의 값은 2-a 제곱이니까 전개하시면 4-4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이 값이 최소값 5가 되면서 b로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니은에서 힌트를 줬던 겁니다. b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b라는 녀석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었던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양변에 a를 더해주시게 되면 5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저는 이 뒤에 있던 녀석의 최대값만 찾으면 됐던 거예요. 최대값 찾기 위해서 저는 이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주시게 되면요, 여기가 두근의 합의 절반
즉 2분의 5가 되겠고, 지금 현재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a 값이 여기 있던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당연히 최대값이 될 때는 언제야? a가 바로 2분의 5일 때겠죠. 자, a가 2분의 5일 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주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요, 얘는 4분의 29가 나오게 돼서, 네,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지금 최대값이 4분의 29 하나, 또 위에서 해보니까 6일 때 하나,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같은 무언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7일 때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바로 누구야? 4분의 29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냥 아마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 경우 다 안 하고 하나 내지 두 가지 경우만 하고서는 그냥 4분의 29네? 맞네? 하고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엄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128번도 보겠습니다. 128번에 지금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f-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안 배운 개념은 없고 그냥 이 문제 안에서 조건을 해석해야 될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가번 조건에서 f-4가 0이라는 거는 딱히 막 감흥이 있습니까?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아요. 4-4에서 0 나오는 거 뭐 어쩌라고. 식을 완벽하게 뭐 완전제곱꼴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잠깐 스킵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번 조건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지금 fx의 값이 fx 값보다 항상 f-2의 값이 크거나 같다랍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떤 함수를 그리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2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f-2일 텐데,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는 여기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그때는 fx의 값이 f-2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건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면 f-2가 어쨌든 대빵이 되려면 어때야 돼? 그렇죠. 이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f-2가 되어야만 하겠죠.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f-2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쌤, 이게 아래로 볼록인 것도 해보셔야죠. 아래로 볼록인 거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절대로 그 녀석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번 조건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인 건 소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로 볼록인 경우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 이 함수 결국 x 플러스 2의 제곱꼴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a겠고, 그 다음 여기는 b라고 두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가번 조건을 한번 보세요. f-4의 값이 0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위치하게 될 텐데, 자, 그때 함수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여기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가 0일 때도 함수값은 0이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므로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지금 이 함수는 조금 더 마이너스 4,0도 지나, 또 0,0도 지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식을 세워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최고차 한계수를 a라고 놓고 x 곱하기 x 플러스 4라고 놔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가번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f0은 0이니 묻고 있는데 당연하죠. 네, 참입니다. 다음에 니은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f1이다 묻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는 여기 표시해 보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일 때는, 네, 그렇죠. 1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p에서 x가 p 이상 p 플러스 2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gp의 최대값이 1이면 f-2는 3분의 4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fx라고 하는 함수는 위로 볼록이면서, 네,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그런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뭔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게 됐을 때는 이때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시는 겁니다. 자, p의 값을 갖다가 제가 뭐 0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순서대로 가면 되느냐, x 값이 0과 2 사이에서
그럼 0과 2를 잡아봐야겠죠. 0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2도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0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 범위에 있는 최소값으로는 자, 여기는 2의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f2의 값.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자, p가 0일 때, 즉 g0의 값은 바로 f2의 값과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 p가 1이었다고 쳐볼게요. p가 1이라고 한다면은 x의 값의 범위는 1부터 시작해서 3이기 때문에 이때도 g1의 값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이번엔 범위가 1부터 3까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의 함수값 f3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g1의 값일 겁니다. 그러하니 얘의 값은 f3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칙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x가 p일 때부터 p 플러스 2일 때까지의 이 범위를 잡아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p의 값이 이쪽에 있었다고 칩시다. p 플러스 2가 이쯤에 있었다고 쳤을 때는 이때 최소값은 p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을 때는 p일 때의 함수값이 가장 최소값에 해당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랬는데 얘가 조금만 더 움직여요. 그래서 p 플러스 2일 때, 이때까지도 여기서도 p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었고,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이 둘이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p에서의 함수값이나 p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나 다 똑같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후부터는 얘가 조금만 더 이동하게 됐을 때, 그래서 서로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것 이후로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왼쪽에서가 최소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p의 함수를 제가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가로축은 우선 p라고 두셔야 되겠고요. 그 후에 아까 전에 p일 때의 함수값이나 그리고 p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이나 똑같았던 순간이 있었겠죠. 자, 이 서로 지금 두 칸씩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곧바로 p의 값은 한 칸씩 차이가 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때의 최소값은 어쨌든 p에서의 f의 함수값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따라서 그냥 fx의 그림만 이렇게 쭉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게 곧 gp의 값이 나왔었을 거예요. 이게 곧 gp의 함수였습니다. 이게 곧 gp의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p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는, 즉 범위가 이쪽에 p가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오른쪽에 p 플러스 2가 위치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바통 터치를 하게 돼서 p 플러스 2일 때의 그 함수값 fp 플러스 2가 이제는 최소값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이후에 이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모양을 갖고 오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그린 게 이 f 함수를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된 거지만 여기 이렇게 아치형으로 솟아있는 모양이 바로 y는 gp라는 함수였던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이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이 바로 1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g-3의 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g-3의 값은 f-3의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f-3의 값이 곧 1이었다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fx에 대한 함수의 식은 아까 전에 ax 그리고 x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f-3의 값, 즉 마이너스 3a 곱하기 1은 바로 1이 된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 여기서 f-2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 놓고서 f-2만 구하면 될 테니까 이 값은 3분의 2 곱하기 2, 그래서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맞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5번이 이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간 주어져 놓고서 이거의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는 이번 올해 2024년 3월에 본 모의고사 공통 과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29번입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갖다가 a라고 하겠다.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b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현재 a의 범위가 이러할 때 ob 플러스 ab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OB도 구하고 AB도 구하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놓으시고 그 후에 요거 두근의 합이 2a가 나오니까 그 녀석의 절반 a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곧바로 b의 좌표가 a, 0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우선 OB의 길이는 a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여기 a에서의 함수값 찾아보시면요, fa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인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B의 길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인가요? 네, 뭐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AB의 길이는 반드시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럼 엄밀하게 따지자면 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절대값을 꼭 붙이려고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없었다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녀석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마이너스 a로 묶어서 a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 함수, 자, a가 0일 때 a가 5일 때 x축과 만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a의 값이 0과 5 사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사이에 해당하게 될 테니까 네, 그때의 이 값은 양수겠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양수이므로 그래서 절대값을 치워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 오류 납니다. 되셨나요? 네, 왜냐면 이거 절대값을 씌워놔야 되는데 이게 양수다라는 말을 안 해줬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둘을 합한 거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둘을 합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되겠고요. 자, 얘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두근의 합은 6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 3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 그러면 3일 때는 어차피 a가 0부터 5까지 해서 포함되니까 a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신경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 그림이니까 최대값은 바로 a가 3일 때입니다. 3일 때 넣어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15, 즉 6이 바로 최대값이었겠네요. 정답은 2번 나오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3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윗면이 개방된 원통형 용기에 높이가 h인 지점까지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높이는 h, 구멍의 높이를 a, 그리고 물의 바닥에 떨어지는 지점까지 수평거리를 b라고 하겠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b라는 게 이렇대요. 자, 그럼 h가 10일 때 b 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h에다가 곧바로 10 넣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b라는 녀석은 현재 루트 4a 곱하기 10-a입니다. 근데 b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b제곱은 4a 곱하기 10-a가 될 거고, 얘는 2차 함수 모양처럼 생각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0a입니다. 그럼 위로 볼록인 함수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10이 나오는 상태니까 여기는 a가 5일 때가 바로 대칭축이었었겠네요. 자, 그러하니 a가 5일 때가 최대값일 것이므로 자, a에다가 5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이 되면서 그 값은 1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즉 이 녀석의 값, 즉 b제곱의 최대값은 바로 100이었던 겁니다. 정답은 3번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여기까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131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